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독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삶 그리고 건강은 우리 몸에 독소를 얼마나 안 짓고 사느냐, 그리고 몸속에 들어온 독소를 얼마나 잘 내보내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달려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현대 환경은 수많은 독소들로 이루어져 있죠. 따라서 현대인의 숙명입니다. 독소를 내 몸에 짓고 사는 것은. 그렇지만 그 독소의 양을 줄이고 몸에 들어온 독소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잘 내보내는가가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활 지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먼저 독소가 배출되지 않고 몸에 쌓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독소가 무엇인지를 알아볼까요? 먼저 독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해물질, 그리고 신체 내에서 필요 없이 계속 쌓이는 노폐물의 결합, 이것을 독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소의 총량이 우리 몸의 면역력보다 더 높으면 우리 몸의 면역력은 점점 떨어지고 우리는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독소는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외부 독소, 외부에서 유입되는 독소로서 음식물이나 중금속 등이죠. 그리고 내부 독소는 내부에서 만들어진 독소입니다. 활성산소, 그 다음에 각종 염증인자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독소들이 내부에서 배출이 되지 않고 계속 쌓이면서 만성화되는 것을 바로 노폐물, 우리 몸의 교란자인 노폐물, 내 몸 쓰레기라고 할 수가 있죠. 독소가 생기는 장소는 우리 몸이 외부하고 통하는 기관인 혈액, 장, 호흡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장기에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다 총결집이 되어 있죠. 독소가 이제 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어떻게 되느냐? 다 뻔하죠. 말 그대로 독소는 독, 톡신, 독입니다. 우리 몸에 독을 일으키는 거죠. 세포를 공격하고 우리 몸을 치명적인 어떤 상황에 끌고 가죠. 쓰레기 및 노폐물은 우리 몸의 교란자죠. 쓰레기가 주변에 많으면 우리가 청소를 하지 않고 쌓아놓으면 정신이 사납잖아요. 우리 몸의 어떤 질서가 흐트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능도 떨어지고 기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독소는 이제 혈관을 공격하고 세포를 공격해서 손상시키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활성산소가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산화시켜 가지고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조절자 역할을 하는 호르몬의 균형, 피드백 작용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죠. 더불어서 전해질의 혼란까지 일으켜서 근육이 잘 움직이지 못한다든지 심장박동을 비규칙하게 한다든지 그러면서 만성 피로를 일으킬 수 있죠. 이와 더불어서 이 독소에 대응하는 우리 몸에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간과 콩팥인데요. 간하고 콩팥은 독소를 해독시키고 독소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독소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간하고 콩팥이 손상을 받게 되겠죠. 따라서 독소의 양을 잘 조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라고 할 수 있는 간하고 콩팥을 살리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독소가 내 몸에 쌓이면 내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알아차리더라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인 건데요. 먼저 독소 중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 독소는 아까 혈액에서 많이 생성된다고 했죠. 혈관이 가장 많은 조직을 우리 몸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조직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혀인데요. 혀는 혈관 조직의 총합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혀에 끼는 서리태가 우리 독소의 총량을 나타내죠. 그래서 독소가 적을 때는 흰색부터 시작해서 점점 독소가 많아질수록 누른색, 옅은 갈색, 갈색, 진한 갈색, 마침내 독소가 너무 넘쳐나면 흑색이 됩니다. 따라서 혀를 매일 보십시오. 그러면 내 몸에 독소가 얼마나 쌓였는지를 혀는 말해줄 것입니다. 아침에 침 분비량이 가장 적을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가장 투명한 조직인 외부로 드러나는 어떤 제2의 뇌라고도 하죠. 눈을 보면 독소가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눈이 충혈이 항상 되어 있다든지 눈에 다래끼가 자주 생긴다든지 눈곱이 자주 끼면 독소가 많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간을 이야기했잖아요. 간 기능이 떨어지면 독소를 해독을 못하고 우리 몸의 에너지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때 영향을 받는 조직이 눈인데요. 눈이 침침하고
시력이 떨어지면 독소가 내 몸에 많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소가 이렇게 우리 몸에 순환을 하는데 이 독소를 걸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조직 중에 하나가 림프절이죠. 림프절은 우리 몸에 있는 필요 없는 노폐물들을 밖으로 배출하는 조직이 림프절인데요. 이 림프절이 많은 겨드랑이 부위에서 특별한 원인 없이 항상 땀이 나고 냄새가 별로 안 좋아졌다면 독소가 내 몸에 많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에도 아까 독소하고 많이 대응하는 장소라고 알려드렸죠. 방귀의 냄새가 갑자기 독해지고 안 좋아졌다고 한다면 그것도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혀를 보시고 눈을 보시고 눈의 시력을 생각하시고 겨드랑이에 땀, 불쾌한 땀이 계속해서 시도 때도 없이 난다든지 방귀 냄새가 갑자기 독해진다면 우리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독소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음식물 중에서 우리 장으로 들어온 독소의 양을 줄여야 되겠죠. 지나치게 정제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합니다. 음식 첨가물들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호르몬을 교란시키고 하나의 이제 환경적인 호르몬처럼 작용을 하죠. 가공식품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라든지 가공식품의 여러 가지 지방 조직들은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합니다. 탄수화물, 음식 첨가물, 가공식품을 줄여야 되고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거나 분노와 우울의 감정이 있다면 그거 자체가 활성산소를 많이 분비시키고 그거 자체가 세포를 산화시키기 때문에 독소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독소로 이제 가장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게 바로 미세먼지죠. 특히 이제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혈관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거든요. 미세먼지를 잘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알려드렸던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마스크를 쓰고 나가고 코로 호흡하는 연습,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들로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 독소를 잘 빼내야 되겠죠. 독소를 빼는 기간 아까 제가 간하고 콩팥을 알려드렸는데 콩팥이 잘 작용을 하려면 물을 충분히 드셔주셔서 독소가 잘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독소가 또 잘 빠지는 하나의 통로가 땀입니다. 아까 겨드랑이에서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불쾌한 땀은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내 몸 신호이지만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개운하게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땀은 굉장히 좋은 땀이죠. 그래서 물을 충분히 먹고 그다음에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땀을 흘려준다면 그거 자체가 독소를 배출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혈관, 장, 간에서 해독을 도와주는 독소를 밖으로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음식들을 잘 섭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글루타치온 성분은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다시마는 장에 있는 여러 가지 음식에서 나온 찌꺼기라든지 유해물질들을 잘 끌고 나가가지고 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시조개 같은 경우는 간의 기능을 도와주고 간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들을 해독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간 세포의 재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브로콜리, 다시마, 모시조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림프절은 노폐물이 운반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 있는 림프절들을 다 통과하는데 기디, 목, 겨드랑이, 복부, 사타구니, 무릎 뒤에 림프절이 많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림프절 근육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잘 이끌어 줄수록 림프절에서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밖으로 잘 이렇게 순환시켜서 이제 배출을 시키는데요. 이때 마사지와 같은 자극을 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독소 빼는 림프 마사지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테니스공, 페트병, 수건을 만 것이 이제 기억되는데 뭐 겨드랑이만 자극을 해주어도 도움이 되겠죠. 겨드랑이라든지 이렇게 수건에 넣고 지그시 이렇게 눌러줍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 독소가 좀 이렇게 쌓였다 피로가 있으신 분들은 눌러주는 것만으로 굉장히 이제 뻐근한 느낌을 느끼실 건데요. 30초에서 1분 동안 지그시 눌러주기만 하더라도 림프절이 부드럽게 자극이 되고 마사지가 되면서 우리 몸속에 노폐물의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노폐물이 잘 배출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이거 수건보다 조금 더 강력한 거면 이제 저는 이제 주말마다 요새 테니스 치고 있는데 테니스공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테니스공을 끼우면 아까 수건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압력이 더 올 겁니다.
상당히 예, 아픕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테니스 치고 나서 이게 치고 난 테니스 공을 이렇게 양쪽에 겨당에 끼워서 순환을 도와줍니다. 30초에서 1분 동안 지그시 누르기만 해도 우리 몸에 독소가 빠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독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속에서 끊임없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 몸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또 오랫동안 쌓이게 되면 노폐물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을 잘 배출시켜 주게 되면 우리의 면역력은 그만큼 자유와 해방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명언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마릴린 퍼거슨이라는 미국의 작가이자 편집자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너의 신체는 걸어다니는 자서전이 되어 친구든 낯선이든 모든 사람에게 내 삶의 크고 작은 난관을 말해준다. 내 몸이야말로 나의 역사이죠. 내 몸과 함께한 나의 역사. 앞으로도 더욱더 소중하고 건강하게 갖고 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